야, 저거 봐라. 죽이지 않냐? 안양교도소 7하 사동 작업장 구석,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끈적하게 울려 퍼졌다. 칠 벗겨진 쇠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조차 탁하게 느껴지는 이곳에서 수용자들의 시선은 한 곳으로 쏠려 있었다. 빳빳하게 다림질된 제복, 그 위로 흐르는 절도 있는 걸음걸이. 신입 교도관 반이수가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수용자들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다. 와, 허리 라인 예술이네. 저런 여자가 왜 이런 똥통에 들어왔대? 그러게 말이다. 확 낚아채서 어디 창고 같은 데로 끌고 가면 소리도 못 지르겠지? 입에 담기도 더러운 음담 패설이 낮은 목소리로 오고 갔다. 그들의 시선은 반이수의 제복 위를 훑으며 상상 속에서 이미 그녀를 수십 번도 더 범하고 있었다. 하지만 반이수는 그런 시선들을 모를 리 없었다. 등 뒤에 꽂히는 끈적한 시선들, 귓가를 스치는 역겨운 속삭임들. 해군 특수전전단 시절 적의 살기를 감지하던 감각은 이곳에서도 여전히 날이 서 있었다. 다만 그녀는 참을 뿐이었다. 이곳은 전쟁터가 아니라 교도소였고 그녀는 더 이상 살인 병기가 아닌 교도관이었으니까. 그때였다. 악, 살려주세요. 형님. 작업장 안쪽 화장실에서 비명과 함께 둔탁한 타격음이 들려왔다. 반이수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소리가 난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 화장실 문을 열자 비릿한 피냄새와 지린내가 훅 끼쳐왔다. 바닥에는 거대한 살덩어리 같은 남자가 웅크리고 있었고 그 주위를 서너 명의 수용자가 둘러싸고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이 더러운 돼지 새끼가. 냄새나니까 옆에 오지 말라고 했지? 형, 이 새끼 땀 냄새 때문에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아주 교육을 시켜놔야지 원. 바닥을 구르는 남자는 오덕구였다. 130kg이 넘는 거구였지만 7하 사동의 실세인 독사 김칠성 패거리 앞에서는 그저 샌드백에 불과했다. 오덕구의 입술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고 죄수복 상의는 흑발에 짓밟혀 엉망이었다. 그는 살려달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꺽꺽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흡사 도살장에 끌려온 짐승보다 못해 보였다. 그만. 반이수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좁은 화장실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다. 발길질하던 녀석들이 동작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다. 독사 김칠성이 삐딱하게 고개를 쳐들고 반이수를 내려다보았다. 어이쿠, 이게 누구십니까? 우리 이쁜이 주무관님 아니신가? 남정네들 노는데 뭐하러 들어오셨어? 치마에 흙 묻습니다. 나가 계시죠. 김칠성의 말에 패거리들이 낄낄거렸다. 명백한 조롱이자 무시였다. 보통의 신입 여직원이라면 얼굴이 붉어지거나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을 상황. 하지만 반이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김칠성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심해처럼 고요했다. 수용자 김칠성. 동료 수용자 폭행으로 기동순찰팀 호출하기 전에 물러가세요. 경고합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경고랜다 경고. 야 들었냐? 우리 주무관님이 화나셨단다. 김칠성이 킬킬대며 오덕구의 옆구리를 한 번 더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오덕구가 억눌린 신음을 토해냈다. 반이수의 눈매가 가늘어졌다. 그녀의 손이 허리춤에 있는 3단봉으로 향하려다 멈췄다. 지금 여기서 힘을 쓰면 징계다. 참아야 한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중앙통제실. 여기는 7하 사동 작업장 화장실. 수용자 간 폭행 발생. 지원 바랍. 아, 알았어. 알았다고. 농담도 못합니까? 빡빡하게 구시네 진짜. 김칠성이 침을 퇴뱉으며 손을 들었다. 무전기를 든 반이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낀 탓이었다.
그는 바닥에 쓰러진 오덕구를 향해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야, 돼지. 운 좋은 줄 알아라. 이쁜 주무관님 치마폭에 쌓여서 살았네. 밤에 몽정이나 시원하게 해라. 패거리들은 저질스러운 농담을 남기고 어깨를 툭툭 치며 화장실을 빠져나갔다. 폭풍이 지나간 화장실에는 거친 숨소리만 남았다. 반이수는 무전기를 다시 허리춤에 꽂고 천천히 오덕구에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바닥에 처박혀 있던 오덕구가 고개를 들었다. 퉁퉁 부은 눈두덩이 사이로 보이는 작은 눈동자가 반이수를 향했다. 겁에 질린 하지만 어딘가 기묘하게 끈적한 눈빛이었다. 그는 반이수가 내민 손을 덥석 잡았다.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거대한 손이 그녀의 작고 단단한 손을 감쌌다. 주무관님. 흐흑, 저 진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냥 숨만 쉬고 있었는데. 오덕구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반이수는 그의 손을 잡아당겨 일으켜 세웠다. 묵직한 하중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미동도 없이 그를 부축했다. 피냄새와 섞인 그의 지독한 땀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저 눈앞에 이 남자가 약자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그게 그녀의 실수였다. 의무과로 가시죠. 상처 소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분은 주무관님밖에 없어요. 오덕구는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눈물을 훔쳤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그의 인매는 미세하게 비틀려 올라가고 있었다. 의무과로 향하는 복도 오덕구는 반이수의 어깨에 체중을 싣는 척하며 교묘하게 몸을 밀착시켰다. 얇은 제복 너머로 느껴지는 그녀의 단단한 근육과 체온. 오덕구의 콧구멍이 벌름거렸다. 그는 힐끔거리며 반이수의 목덜미와 가슴 라인을 훔쳐보았다. 방금 전까지 짐승처럼 두들겨 맞던 공포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 자리에는 음습하고 더러운 욕망이 따리를 틀기 시작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냄새 좋네. 독사 그 새끼 말이 맞아. 진짜 죽여준다. 의무과에서의 처치는 간단했다. 찢어진 입술에 연고를 바르고 멍든 곳에 파스를 붙이는 정도였다. 의무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오덕구는 침대에 걸터앉아 반이수를 올려다보았다. 주무관님, 저 진짜 힘들어요. 방에 들어가면 형들이 또 때릴 텐데. 저 오늘만 여기서 자면 안 돼요? 그건 규정상 안 됩니다. 7198번. 대신 제가 사동 담당 근무자에게 말해둘게요. 오늘은 건드리지 못하게 주시하라고. 제 이름은 오덕구예요. 번호 말고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안 돼요? 사회에서도 아무도 제 이름 안 불러줬는데. 오덕구의 눈에 다시 물기가 차올랐다. 반이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이 거구의 남자가 덩치만 큰 상처받은 어린애처럼 보였다. 과거 작전 중 구하지 못했던 인질의 눈빛이 겹쳐 보였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알겠습니다, 오덕구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교도관들이 지켜줄 겁니다. 정말이죠? 주무관님만 믿을게요. 헤헤. 오덕구가 바보처럼 웃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시커먼 속내를 알 리 없는 반이수는 주머니에서 초코바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당 떨어지면 힘들 테니 드세요. 라는 작은 호의였다. 오덕구는 그 초코바를 성물이라도 되는 양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반이수가 의무과를 나간 뒤 오덕구는 천천히 초코바의 포장지를 벗겼다. 그는 초코바를 한 입 베어 무는 대신 반이수가 쥐었던 부분을 코에 가져다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여자 냄새. 탁한 눈동자가 희번덕거렸다. 그는 혀를 길게 내밀어 초코바를 핥았다. 마치 반이수의 살결을 맛보는 것처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적막한 의무과 안에 쩝쩝거리는 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며칠 뒤 교도소 안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발원지는 7하 사동 오덕구의 입이었다. 점심 배식 시간 식당 한 구석에서 오덕구가 주변 수용자들에게 은밀하게 속삭이고 있었다. 야, 니들 그거 아냐? 반 주무관 그 여자 보기보다 되게 밝히더라. 뭐? 그 깐깐한 여자가? 야, 뻥치지 마. 그 여자가 너 같은 돼지를 거들떠나 보겠냐? 진짜라니까? 저번에 나 의무과 데려갔을 때 봤지? 거기서 단둘이 있었는데. 와, 내가 다친 데 아프다고 하니까 호해준다면서 갑자기. 오덕구는 침을 꼴깍 삼키며 말을 줄였다. 주변에 있던 수용자들의 눈이 호기심과 욕정으로 활활 타올랐다. 계속해봐. 그래서? 내 바지 지퍼를 쓱 내리더니 입으로 아주. 거짓말은 살이 붙고 망상은 현실처럼 둔갑했다. 오덕구는 자신이 만들어낸 이야기 속에서 비련의 주인공이자 정력가가 되어 있었다. 주변 수용자들이 침을 흘리며 자신의 이야기에 경청하자 오덕구는 쾌감을 느꼈다. 평생 무시만 당하던 그가 이 교도소 안에서 처음으로 관심의 중심에 선 것이다.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반이수가 들어왔다. 배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였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꽂혔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어제까지의 시선이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오늘의 시선은 명백한 조롱과 더러운 탐색이었다. 야, 덕구야. 진짜냐? 저 허리를 내가 잡고 흔들었다고. 쉿, 들려요, 형님. 아, 진짜라니까요. 살결이 아주 찹쌀떡이에요. 쫀득쫀득한 게. 오덕구는 일부러 반이수가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로 떠들었다. 반이수의 발걸음이 뚝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오덕구를 바라보았다. 오덕구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리며 손에 쥐고 있던 숟가락을 혀로 농염하게 핥았다. 마치 그녀에게 보내는 은밀한 신호인 것처럼. 식당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반이수는 직감했다. 무언가 아주 더럽고 끈적한 것이 자신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음을.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헛소문이 불러올 파장이 얼마나 끔찍할지, 그리고 그 끝에서 자신이 어떤 괴물이 되어야 할지를.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건 불쌍한 약자가 아니었다. 약자의 탈을 쓴 가장 교활하고 역겨운 악마였다. 안양교도소의 밤은 낮보다 소란스럽다. 겉으로 보기엔 적막해 보이지만 철창 안에서는 수많은 욕망과 거짓말이 쥐새끼처럼 기어다닌다. 7하 사동 5번 방, 이른바 관물대 뒤쪽의 상석은 이제 독사 김칠성이 아닌 오덕구의 차지가 되어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눈치나 보던 그가 아니었다. 그래서 반 주무관이 뭐라고 하면서 만져줬는데 더 자세히 좀 털어봐. 김칠성이 침을 꼴깍 삼키며 물었다. 그는 평소 자신이 괴롭히던 오덕구에게 안마까지 해주고 있었다. 오덕구는 마치 왕이라도 된 듯 다리를 꼬고 앉아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며 거드름을 피웠다. 아, 형님. 급하시네. 그게 순서가 있다니까요. 처음엔 그냥 연고만 발라주는 척 하더라고요. 근데 그 손길이 딱 알잖아요. 남자 몸 달아오르게 하는 손길. 내 허벅지 안쪽을 슥 스치는데 전기가 찌릿하더라니까. 와, 씨. 미치겠네. 그 도도한 년이. 내가 주무관님, 거긴 아픈 데가 아닌데요. 하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그러더라고요. 덕구 씨, 사실 나 외로워요. 덕구 씨 같은 남자가 진짜 남자죠. 그러면서 내 손을 자기 가슴에 딱 가져다 대는데. 와, 묵직하더라고요. 방 안에 있던 수용자 5명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오덕구의 거짓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대담해졌다.
그는 자신이 당했던 무시와 멸시를 보상받기라도 하듯 반이수를 철저히 성적인 놀이개로 전락시켰다. 그의 망상 속에서 반이수는 이미 자신의 연인이었고 남들의 시선을 피해 자신을 갈구하는 음탕한 여자였다. 내일 봐요. 내가 신호 주면 그 여자가 어떻게 반응하나. 우리 둘만의 사인이 있거든. 오덕구가 킬킬대며 웃었다. 그의 누런 이에 낀 고춧가루가 혐오스러웠지만 욕망에 눈이 먼 수용자들에게는 그조차 보이지 않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반이수는 출근하자마자 묘한 기류를 감지했다. 보안과 사무실에 들어서자 335 모여 커피를 마시던 남자 교도관들의 대화가 뚝 끊겼다. 그들은 헛기침하며 시선을 피하거나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반 주무관 좋은 아침. 보안과 선임인 마철호 교의가 다가왔다. 그는 평소에도 질 나쁜 농담을 즐겨 하던 사람이었지만 오늘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끈적했다. 그는 반이수의 위아래를 훑어내리며 책상 모서리에 걸터 앉았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이수는 깍듯이 경례하고 자리에 앉으려 했다. 하지만 마철호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요즘 수용자 관리 아주 잘한다며? 특히 7화 사동. 애들이 반 주무관 말이라면 아주 껌뻑 죽는다던데. 비결이 뭐야? 규정대로 대할 뿐입니다. 규정? 크크크. 그렇지, 규정이 중요하지. 근데 반 주무관, 너무 수용자들한테 정주지 마. 걔네들 짐승이야. 밥 준다고 꼬리 치는 거 그거 다 가짜라고. 혹시 뭐 개인적으로 따로 챙겨주는 놈이라도 있어? 마철호의 말에 사무실에 있던 다른 교도관들이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반이수의 미간이 좁혀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수용자를 편애한 적 없습니다. 아, 그래? 아니면 말고. 왜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소문이라는 게 원래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는 법이니까. 처신 잘하라고 처신. 마철호는 반이수의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갔다. 불쾌했다. 마치 오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반이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도대체 무슨 소문이 돌고 있는 건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다. 그녀가 7화 사동 순찰을 나갔을 때 의무는 수치심으로 바뀌어 돌아왔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철창 너머의 수용자들이 그녀를 보며 휘파람을 불었다. 누나, 저도 아픈데 의무과 좀 데려가 줘요. 야, 덕구만 맛집이냐? 우리도 좀 나눠 먹자. 주무관님, 엉덩이 죽입니다. 오늘 밤에 내 꿈에 나와주세요. 쏟아지는 성희롱. 반이수는 걸음을 멈추고 고함을 친 7번 방 앞으로 다가갔다. 7032번. 방금 발언 성희롱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벌점 스티커 발부합니다. 하지만 수용자는 겁먹기는커녕 철창을 잡고 혀를 날름거렸다. 아이고 무서워라. 보고하세요. 어차피 징벌방 가면 독방이라 편하고 좋지 뭐. 근데 주무관님, 덕구한테는 그렇게 잘해줬다면서 왜 우리한테만 까칠해요? 차별 대우 아닙니까? 반이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덕구, 오덕구.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오덕구가 있는 5번 방으로 향했다. 오덕구는 철창에 기대어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비릿하게 웃고 있었다. 주무관님 오셨다. 오덕구의 목소리에 방 안의 수용자들이 환호했다. 반이수는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덕구 씨,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겁니까? 반이수의 추궁에도 오덕구는 태연했다. 그는 주위를 쓱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속삭였다. 에이, 주무관님. 왜 여기서 이러세요? 남들 보는 눈도 있는데. 부끄러워요? 제가 비밀 지켜드린다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지금 장난합니까? 당신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내가.
알았어요, 알았어. 제가 입이 좀 쌌죠? 너무 좋아서 자랑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자기야. 오덕구가 자기야라는 단어를 뱉는 순간 사동 전체가 뒤집어졌다. 수용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반이수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이건 대화가 통하는 상대가 아니다. 그녀는 전신의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를 느꼈지만 규정이라는 쇠사슬이 그녀의 손발을 묶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진압봉을 움켜쥐었다가 놓기를 반복했다. 소문은 이제 사실이 되어버렸다. 교도소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진실은 힘이 없었다. 자극적이고 더러운 거짓말일수록 더 빨리, 더 깊게 뿌리내렸다. 반이수는 고립되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아무도 그녀의 앞에 앉지 않았다. 여직원 휴게실에서도 그녀가 들어가면 대화가 뚝 끊겼다. 저기 봐. 걔야. 어머 진짜? 죄수람? 세상에 비위도 좋아. 하필이면 그 뚱뚱한 애랑.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평소에 챙겨줄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등 뒤에서 들리는 수군거림. 반이수는 묵묵히 밥을 씹어 넘겼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보안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반 주무관. 일이 이렇게 커질 때까지 뭐 했나? 교도관이 수용자한테 빌미를 주면 안 된다고 교육받았을 텐데. 과장님, 저는 결백합니다. 오덕구라는 수용자가 허언증으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징계위원회 열어서 강력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보안과장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다. 증거 있어? 그놈이 그랬다는 녹취나 물증이 있냐고. 수용자들끼리 떠드는 소리 가지고 징계방 보내면 인권위에서 난리나. 그리고 자네 평소에 그 수용자 따로 챙긴 건 사실이라며? 의무과도 데려가고 간식도 주고. 그건 왕따를 당해서 불쌍해서. 그게 문제라는 거야. 과도한 친절이 오해를 부른 거지. 이번 일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자네가 행동 똑바로 하고 다니면 소문은 알아서 없어질 거야. 피해자가 조심하라는 말. 가해자는 놔두고 피해자를 탓하는 논리. 반이수는 입술을 꽉 깨물고 과장실을 나왔다. 복도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처참해 보였다. 그날 오후 오덕구에게서 편지가 도착했다. 수용자가 교도관에게 보내는 상담 신청서를 가장한 그야말로 배설물 같은 편지였다. 이수 씨, 오늘 점심 때 표정 안 좋더라. 과장한테 깨졌어?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출소하면 우리 같이 살자. 내가 모은 돈 좀 있거든. 아, 그리고 어젯밤에는 이수 씨 생각하면서 3번이나 뺐어. 내 꿈 꿨지? 우리 영혼은 이미 하나잖아. 사랑해. 나의 작은 아기 고양이. 반이수는 편지를 읽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구역질이 치밀어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다. 위액이 넘어올 때까지 토해내도 더러운 기분은 씻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를 북북 찢어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하지만 머릿속에 각인된 활자들은 지워지지 않았다. 아기 고양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혀 환청처럼 들려왔다. 현실은 더욱 가혹했다. 작업 시간 오덕구는 이제 대놓고 반이수를 희롱했다. 주무관님, 오늘따라 제복이 꽉 끼네. 내가 사준 속옷 입었어요? 주변 수용자들이 킬킬거렸다. 반이수가 다가가 경고하려 하자 오덕구는 교묘하게 말을 돌렸다. 아, 날씨가 꽉 낀다고요. 날씨가.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생리 중이신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반이수는 오덕구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주변의 CCTV와 수십 개의 눈이 그녀를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가 폭력을 행사하는 순간 오덕구는 폭행 피해자가 되고 그녀는 폭력 교도관이 되어 파면될 것이다.
저 교활한 짐승은 그것까지 계산하고 있었다. 오덕구 씨, 입 다무세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내내 입 다물게요. 대신 밤에 입 맞춰줄 거죠? 오덕구는 혀로 자신의 입술을 핥으며 윙크를 했다. 반이수는 뒤를 돌아 작업장을 빠져나왔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더 있다가는 정말로 저놈의 목을 부러뜨릴 것 같아서였다. 비상구 계단에 주저앉은 반이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물었지만 라이터를 켤 힘조차 없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시커먼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법도 상사도 동료도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그 일이 터진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야간 근무날이었다. 습기로 인해 교도소 복도는 더욱 음산했고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다. 반이수는 사동 순찰을 돌고 있었다. 복도 끝 어두운 구석 마처로 교의가 서 있었다. 그는 반이수가 오는 것을 보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반 주무관, 오늘 당직이지? 고생이 많네. 네. 교위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반이수가 지나치려 하자 마처로가 팔을 뻗어 벽을 짚으며 그녀를 가로막았다. 소위 말하는 벽치기였지만 로맨스는커녕 공포와 불쾌감만이 느껴졌다. 술 냄새가 확 풍겼다. 근무 중에 술을 마신 게 분명했다. 반 주무관, 나랑도 이야기 좀 하지. 나 요새 외로운데. 비켜주십시오. 순찰 중입니다. 아, 진짜 빡빡하게 구네. 야, 너 솔직히 말해봐. 그 돼지 새끼랑 진짜 잤냐? 마처로의 눈이 개슴츠레하게 풀려 있었다. 그는 반이수의 가슴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딴 놈한테도 대주는데 선배인 나한테는 왜 이렇게 비싸게 굴어? 내가 그 새끼보다 못해? 한 번만 하자. 응? 내가 잘해줄게. 진급도 신경 써주고. 마처로의 손이 반이수의 어깨를 타고 내려와 팔뚝을 더듬었다. 반이수의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이거 놓으십시오. 성추행으로 신고하겠습니다. 신고? 해봐. 누가 믿어줄 것 같아? 죄수랑 붙어먹은 걸레라는 소문 쫙 퍼졌는데. 내 말 믿을 사람 이 교도소에 한 명도 없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 그 처절한 고립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마처로는 반항하지 못하는 그녀를 보며 더욱 대담해졌다. 그의 손이 반이수의 엉덩이 쪽으로 향했다. 그 순간 우르르 쾅. 천둥 소리와 함께 교도소 전체의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팍 하고 꺼졌다. 정전이었다. 낡은 배전반이 낙뢰에 맞은 모양이었다. 비상등마저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암흑. 칠하 사동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와, 정전이다. 문 따. 문 따라고. 수용자들이 철창을 두드리며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혼란을 틈타 마처로는 당황하며 손을 떼고 무전기를 찾았다. 야, 이건 뭐야? 반이수는 어둠 속에서 숨을 골랐다. 그녀에게 어둠은 공포가 아니라 친구였다. 특수전전단 시절 칠흑 같은 바닷속에서 침투 훈련을 수도 없이 했었다. 그녀의 동공이 빠르게 어둠에 적응했다. 그때 철창 너머가 아닌 복도 반대편에서 육중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사동문을 따고 나온 것이 분명했다. 수용자가 복도로 나왔다. 보안 시스템이 먹통이 된 틈을 타 누군가 문을 열어준 것이다. 이수 씨, 어디 있어? 오덕구의 목소리였다. 소름 끼치는 끈적하고 축축한 목소리. 나왔어. 우리 약속했잖아. 정전되면 만나기로. 어디 숨었어? 우리 술래잡기 하는 거야? 어둠 속에서 오덕구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냄새로 그녀를 찾고 있었다.
킁킁거리는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마철호는 이미 겁에 질려 어디론가 도망친 후였다. 찾았다. 오덕구의 거대한 손이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와 반이수의 팔을 낚아챘다. 악력은 상상 이상으로 샜다. 이거나. 아잉, 왜 그래? 좋으면서. 오늘 밤은 아무도 우리 방해 못해. 여기서 우리 사랑을 확인하자. 응? 오덕구가 반이수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뜨거운 입김이 얼굴에 닿았다. 땀 냄새와 섞인 구취가 역겨웠다. 그는 반이수의 허벅지를 억세게 더듬으며 몸을 비벼왔다. 이 부드러운 살결. 매일 밤 상상했어. 으흐흐. 반이수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참아서도 안 되었다. 이 짐승들은 말로 해서 알아들을 종자가 아니었다. 법, 규정, 인권. 지금 당장 내가 짐승에게 뜯어먹히게 생겼는데 그딴 게 무슨 소용인가. 그녀의 손이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오덕구의 손목을 잡은 그녀의 엄지손가락이 그의 혀를 정확히 눌렀다. 으악! 오덕구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뗐다. 하지만 반이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오덕구의 멱살을 잡고 그대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130kg의 거구가 바닥에 처박혔다. 이수 씨? 오덕구는 당황했다. 자신이 알던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바닥에 쓰러진 그를 내려다보는 반이수의 눈빛이 번쩍였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며 희미한 붉은색 비상등이 켜졌다. 붉은 조명 아래 선 반이수의 모습은 교도관이 아닌 지옥에서 올라온 처형 집행관 같았다. 그래. 사랑을 확인하고 싶다고 했지. 반이수가 허리춤에서 3단봉을 꺼내 촤락 펼쳤다. 강철이 부딪히는 차가운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기대해. 내 놈이 상상도 못할 만큼 뜨겁게 해줄 테니까. 더 이상 자비는 없다. 오늘 밤 이 교도소는 갱생의 장소가 아닌 사냥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사냥꾼은 바로 그녀 반이수였다. 비상발전기가 웅웅거리며 돌아가는 소리가 치라 사동의 정적을 깼다. 붉은색 비상등이 깜빡이며 복도를 기괴한 핏빛으로 물들였다. 바닥에 처박힌 오덕구가 신음하며 꿈틀거렸다. 반이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3단봉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당장이라도 저놈의 머리통을 박살내고 싶었다. 이성이 마비되고 살인 본능이 꿈틀댔다. 무슨 일이야? 누가 소리를 질렀어? 복도 끝 철문을 따고 기동 타격대가 들이닥쳤다. 손전등 불빛이 어지럽게 춤을 추며 반이수와 오덕구를 비췄다. 반주무관? 이게 무슨... 기동 타격대장이 바닥에 쓰러진 오덕구와 3단봉을 든 반이수를 번갈아 보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숨어있던 마철호 교위가 튀어나왔다. 그는 짐짓 놀란 척 연기하며 오덕구에게 달려갔다. 아이고 덕구야. 괜찮냐? 세상에 피나는 것 좀 봐. 마철호는 오덕구를 부축하며 타격대장을 향해 소리쳤다. 대장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정전되자마자 반주무관이 갑자기 흥분해서는 수용자를 폭행했습니다. 제가 말려보려고 했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반이수의 눈이 커졌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거짓말입니다. 마 교위가 절 성추행하려 했고 오덕구가 절 덮치려 해서 방어한 겁니다. 반이수가 소리쳤지만 마철호는 비열한 웃음을 감추고 고개를 저었다. 성추행이라니요? 반주무관, 아무리 상황이 불리해도 그렇지 선배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인가. 그리고 덕구가 덮치다니? 이순아 내가? 야 덕구야. 내가 그랬냐? 오덕구는 마철호의 눈짓을 알아채고는 바들바들 떨며 연기를 시작했다. 아닙니다. 흐흐.
저는 그냥 무서워서 주무관님한테 도와달라고 갔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시더니 때리면서 왜 자기 마음 안 받아주냐고. 들으셨죠? 아휴, 평소에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소문이 돌더니 치정 싸움이라도 했나 봅니다. 기동 타격대원들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들의 눈에 반이수는 수용자와 놀아나다 들키자 폭력을 휘두른 미친 여자로 보일 뿐이었다. 반이수 주무관. 일단 진압봉 내려놓고 보안과로 동행합시다. 수용자는 의무과로 이송해. 억울함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반이수는 입술을 깨물며 3단봉을 접었다. 여기서 저항하면 정말로 범죄자가 된다. 그녀는 오덕구와 마철호의 얼굴을 똑똑히 눈에 새겼다. 짐승들이 인간의 탈을 쓰고 웃고 있었다. 다음 날 열린 징계위원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감찰관들은 이미 마철호가 조작해둔 진술서와 수용자들의 거짓 증언을 토대로 반이수를 몰아세웠다. 수용자 오덕구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한 소문, 그리고 야간 근무 중 과잉 진압. 반이수 주무관 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결백합니다. 감시 카메라를 확인해 주십시오. 정전 직전 상황을 보면 공교롭게도 그 시간대 녹화분이 오류로 삭제되었습니다. 낙뢰 때문이라더군요. 소장이 서류를 탁 덮으며 말했다. 모든 퇴로가 막혔다. 반이수 주무관. 자네 아버지가 훌륭한 군인이셨다지. 그분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조용히 덮는 게 좋아. 일단 일주일 근신 처분 내릴 테니 집에서 머리 좀 식히고 오게. 그 뒤에 거취를 결정하지. 징계가 아니라 사실상의 권고사직 협박이었다. 보안과 사무실을 나오는 길 마철호가 커피를 마시며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게 오빠 말 좀 듣지 그랬어. 한번 대주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쯧쯧. 짐 싸서 나갈 때 연락해라. 송별회는 해줄게. 반이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더 이상 기대할 정의도 지켜야 할 명예도 없었다. 남은 건 오직 하나. 짐승들을 사냥하기 위한 허가증을 스스로 발급하는 것뿐이었다. 교도소 정문을 나서며 반이수는 뒤를 돌아보았다. 회색빛 콘크리트 벽이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다. 기다려. 곧 다시 올 테니까. 그녀의 중얼거림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살기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야산. 인적 드문 곳에 위치한 허름한 컨테이너 박스. 이곳은 반이수가 저녁 후 개인적으로 마련해둔 창고이자 안식처였다. 반이수는 먼지 쌓인 셔터를 올렸다. 끽 하는 쇳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 잠들어 있던 그녀의 과거가 모습을 드러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운동기구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군용 관물함. 그녀는 입고 있던 교도관 정복을 벗어 바닥에 던졌다. 셔츠, 바지, 그리고 속옷까지.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몸에는 흉터가 가득했다. 특수임무 수행 중 입은 영광의 상처들. 하지만 최근 그녀의 마음엔 보이지 않는 더 깊고 더러운 상처가 생겼다. 후. 반이수는 관물함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현역 시절 사용하던 손때 묻은 장비들이 있었다. 총기는 없었지만 근접 전투 CQC를 위한 도구들은 충분했다. 특수 제작된 카본 소재의 3단봉, 손가락 관절을 보호하는 쇠구슬이 박힌 전술 장갑, 충격을 흡수하는 보호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무기, 바로 그녀 자신의 몸. 반이수는 샌드백 앞에 섰다. 붕대를 감은 주먹으로 샌드백을 치기 시작했다. 퍽, 퍽, 퍽. 처음에는 느리게, 점점 빠르게. 땀방울이 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샌드백이 오덕구의 살찐 얼굴로 마철호의 비열한 웃음으로 보였다. 죽인다. 반드시 죽인다. 주먹이 샌드백 가죽을 찢을 듯 파고
그녀는 지난 며칠간 억눌러왔던 교도관으로서의 자아를 완전히 삭제했다. 친절함, 인내심, 준법 정신. 그런 것들은 짐승을 상대할 때 약점일 뿐이다. 3일 밤낮을 그녀는 그곳에서 먹고 자며 몸을 예열했다. 근육이 다시 팽팽하게 올라붙고 눈빛은 살기를 머금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반이수 주무관이 아니었다. 해군 특수전전단 코드네임 블랙 맘바. 맹독을 품은 검은 뱀이 깨어났다. 휴가 마지막 날 밤 그녀는 장비를 챙겼다. 교도소 규정상 반입 금지 물품들이었지만 숨기는 건 일도 아니었다. 제복 안쪽, 바지 밑단, 허리춤. 그녀의 몸 구석구석이 흉기가 되었다. 머리를 짧게 묶고 화장기 없는 맨얼굴로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여자는 웃고 있지 않았다. 수업 시작해야지. 다음 날 아침 안양교도소 정문. 일주일 만에 복귀한 반이수의 등장은 모두의 예상을 깼다. 사람들은 그녀가 수척해지거나 기가 죽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정문을 통과했다. 보안과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잡담하던 교도관들이 일제히 그녀를 쳐다보았다. 마철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다가 힐끗 그녀를 보았다. 어이, 반주무관. 안 그만두고 왔네. 얼굴이 아주 폈어. 푹 쉬다 왔나 봐. 반이수는 마철호의 책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리고 그가 마시던 종이컵을 빼서 쓰레기통에 구겨 넣었다. 아, 뜨거. 야, 너 미쳤어? 마철호가 벌떡 일어났다. 반이수는 그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근무 중 잡담 금지. 복장 불량. 시정하십시오. 뭐? 이 미친년이 돌았나? 야, 너 지금 누구한테? 마철호가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반이수가 그의 손목을 낚아챘다. 눈 깜짝할 새였다. 으악! 뼈가 어긋나는 듯한 고통에 마철호가 비명을 질렀다. 사무실 안에 모든 교도관이 얼어붙었다. 반이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손목을 놓아주며 마철호의 귓가에 속삭였다. 밤길 조심하세요, 교위님. 여기는 미끄러우니까. 그녀는 벙쪄 있는 동료들을 뒤로하고 장비 착용실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부는 듯 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반주무관이 돌아왔다. 그런데 뭔가 달라졌다. 아주 위험하게. 오후 일과 시간 세탁 공장. 수십 대의 대형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음과 뜨거운 증기가 가득한 곳. 이곳은 7하 사동 수용자들의 주 작업장이자 교도관들의 감시가 소홀해지는 사각지대였다. 오덕구는 세탁기 뒤편 구석진 곳에 앉아 빵을 씹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독사 김칠성과 그 부하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형님, 그 여자 진짜 돌아왔어요? 안 잘리고. 아까 봤는데 눈깔이 아주 맛이 갔더라. 도끼 품은 년이 제일 무서운 법이지. 야, 덕구야. 너 조심해라. 그년이 너 가만 안 둘 것 같은데? 김칠성이 연기를 뿜으며 낄낄거렸다. 오덕구는 몸을 움츠렸다. 에이, 설마요. 때리면 또 누우면 되죠, 뭐. 저번에 연기한 거 보셨죠? 저 소질 있다니까요. 크크, 그래.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지. 오늘 확 작업 한번 쳐? 확실하게 길을 꺾어놔야지. 김칠성이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다. 부하 서넛이 쇠파이프 대용으로 쓰는 세탁기 부품을 챙겨 들고 일어섰다. 그때 세탁 공장의 육중한 철문이 끼익 열렸다. 자욱한 증기 사이로 또각또각 군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소음이 가득한 공장 아니었지만 그 발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명확하게 들려왔다. 수증기를 뚫고 나타난 건 반이수였다. 그녀는 혼자였다. 무전기도 호루라기도 없이. 오직 허리춤에 찬 까만 진압봉 하나만이 그녀의 무기였다. 어라?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셨네. 김칠성이 담배를 바닥에 비벼 끄며 앞으로 나섰다. 작업하던 수용자들이 일손을 놓고 그들을 에워쌌다. 사방이 적이었다. 하지만 반이수는 멈추지 않고 곧장 오덕구가 있는 쪽으로 걸어왔다. 오덕구. 반이수가 이름을 불렀다. 차가운 금속성 목소리였다. 오덕구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지만 주변에 믿는 구석이 많았다. 왜요? 또 데이트 신청하시게? 오늘은 여기서 할까요? 따뜻하고 좋은데. 오덕구가 비죽거리며 웃자 김칠성 패거리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행동대장 격인 덩치 큰 수용자가 쇠막대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위협했다. 주무관님, 여기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인데. 나가시죠. 다치기 싫으면. 반이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까닥거렸다. 우두둑 목뼈 풀리는 소리가 났다. 업무 방해, 지시 불이행, 흉기 소지. 진압합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퍽. 반이수의 진압봉이 번개처럼 허공을 갈랐다. 행동대장의 턱이 돌아가며 피와 함께 이빨이 허공으로 튀었다. 으악. 거구가 바닥으로 쓰러지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다. 정적이 흘렀다. 수용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뭐해? 전연 잡아. 김칠성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패거리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건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도살이었다. 반이수는 달려오는 녀석의 팔을 꺾어 방패막이로 삼고 다른 놈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우지끈 뼈 부러지는 소리가 세탁기 소음을 뚫고 들렸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가 없었다. 급소만을 정확하게 타격하는 살인 기술. 끄악. 내 다리. 팔 부러졌어. 바닥은 순식간에 고통에 몸부림치는 수용자들로 뒤덮였다. 김칠성은 뒷걸음질 쳤다. 눈앞의 여자는 며칠 전 그들이 희롱하던 그 교도관이 아니었다. 악귀였다. 반이수는 피 묻은 진압봉을 털어내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는 오덕구가 있었다. 자, 이제 우리 둘만 남았네. 반이수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덕구가 평생 본 것 중 가장 공포스러운 것이었다. 덕구씨. 소설 쓰는 거 좋아하지? 이번엔 장르를 좀 바꿔볼까 해. 그녀가 다가갈수록 오덕구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스릴러로. 반이수가 진압봉을 높이 치켜들었다. 세탁 공장의 증기 속에서 짐승의 비명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세탁 공장의 증기는 피비린내와 섞여 비릿한 안개가 되었다. 바닥에는 칠하 사동을 주름잡던 독사 패거리가 신음조차 내지 못한 채 널브러져 있었다. 팔이 꺾이고 다리가 부러진 그들은 마치 도살장에 널린 고깃덩어리 같았다. 반이수는 쇠진압봉 끝에 묻은 핏방울을 바닥에 탁 털어내며 걸음을 옮겼다. 그녀의 군화 발소리가 공포의 메트로놈처럼 오덕구의 심장을 조여왔다. 오덕구는 세탁기 틈새에 끼어 거대한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땀과 오줌으로 젖은 그의 바지에서 지독한 악취가 풍겼다. 오지 마. 오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주무관님. 오덕구는 손을 휘저으며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차가운 시멘트 벽이었다. 반이수는 그의 코앞까지 다가와 천천히 무릎을 굽히고 그와 눈을 맞췄다. 예전에 그 따뜻했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먹잇감을 찢어발기기 직전의 맹수 같은 눈동자만이 번들거렸다. 왜 그래, 덕구씨. 나랑 밤새도록 사랑을 나누고 싶다며. 엉덩이가 죽인다며. 한번 만져보지 그래. 반이수가 엉덩이를 살짝 틀며 조롱 섞인 어조로 말했다. 오덕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그냥 허세 좀 부려보고 싶어서. 제발 때리지만 말아주세요. 허세? 내 그 더러운 주둥이에서 나온 허세 때문에 내 인생이 시궁창에 처박힐 뻔했어. 사내 새끼가 뱉은 말에는 책임을 져야지. 반이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오덕구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130kg의 거구가 종이 인형처럼 딸려왔다. 끄악. 반이수는 그를 그대로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소리와 함께 오덕구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반이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군화시는 발로 오덕구의 두툼한 손등을 지그시 밟았다. 이 손인가? 내 가슴을 만졌다는 손이? 아, 아파요. 부러져요. 아, 부러지라고 밟는 거야. 우지끈.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오덕구의 손가락뼈가 으스러졌다. 오덕구는 눈을 까뒤집으며 거품을 물었지만 반이수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이번엔 그의 턱을 군화발로 걷어 올렸다. 그리고 이 입. 온갖 거짓말을 짓거리고 다닌 이 더러운 입구멍. 반이수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세탁 공장 구석에 굴러다니던 더러운 걸레 뭉치였다. 기름때와 먼지로 뒤범벅된 그것을 오덕구의 입안에 거칠게 쳐박았다. 읍. 소리 지르지 마. 듣기 싫으니까. 자, 이제부터 교육 시간이야.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몸으로 배우는 시간. 반이수는 진압봉을 들어 올렸다. 폭력? 아니, 이것은 훈육이었다. 짐승에게 인간의 언어를 가르치는 유일한 수단. 첫 번째, 여자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는다. 퍽. 진압봉이 오덕구의 허벅지 근육을 강타했다. 살이 터지는 소리가 났다. 두 번째, 약한 척하며 동정심을 이용하지 않는다. 퍽. 이번엔 반대쪽 허벅지였다. 오덕구의 몸이 화로처럼 펄떡거렸다. 눈물 콧물이 범벅된 그의 얼굴은 공포 그 자체였다. 그는 이 여자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교도관이 수용자를 죽인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살인을 허가받은 저승사자였다. 세 번째, 주제 파악을 한다. 반이수는 걸레를 물고 있는 오덕구의 턱을 잡고 좌우로 흔들었다. 넌 비련의 주인공도 매력적인 남자도 아니야. 그냥 냄새나고 비열한 범죄자일 뿐이지. 알겠어? 오덕구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제발 그만해달라는 애원의 눈빛을 보냈다. 반이수는 피식 웃으며 걸레를 빼주었다. 콜록. 살려. 살려만 주시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오덕구는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다. 반이수는 쭈그리고 앉아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그래. 시키는 대로 다 한다고 했지? 그럼 내일 아침 아주 재미있는 쇼를 하나 준비해.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있잖아. 입 터는 거. 반이수는 그의 뺨을 툭툭 쳤다. 만약 딴 생각하거나 도망치려 하면 그땐 손가락이 아니라 목을 꺾어버릴 거야. 알았지, 자기야? 오덕구는 오줌을 지리며 고개를 미친 듯이 끄덕였다. 악마를 보았다. 진짜 악마를.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 안양교도소 대운동장에 전 수용자가 집결했다.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단상 위에는 보안과장과 당직 간부들, 그리고 마처로 교의가 서 있었다. 마처로는 기분이 좋아 보였다. 어제 세탁 공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 눈치였다. 수용자들이 입을 닫았기 때문이다. 공포는 입을 무겁게 만드는 법이다. 전체 차렷. 소장님께 대하여 경례. 점호가 끝날 무렵 마처로가 마이크를 잡았다. 공지사항이 있다. 최근 교도소 내에 불미스러운 소문이 돌고 있는데 우리 교도관들은 규율을 엄수하며. 그때였다.
대열 맨 뒤쪽 7하 사동줄에서 누군가 비틀거림 튀어나왔다. 퉁퉁 부은 얼굴, 깁스를 한 손, 절뚝거리는 다리. 오덕구였다. 저기, 할 말이 있습니다. 마철호가 인상을 찌푸렸다. 뭐야? 7198번. 자리로 돌아가. 미쳤어? 하지만 오덕구는 멈추지 않고 단상 앞으로 기어나오듯 달려나갔다. 그의 뒤에는 반이수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선글라스 너머 그녀의 시선이 오덕구의 뒷덜미를 뚫어버릴 듯 꽂혀 있었다. 오덕구는 단상 아래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제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전부 다 제 망상이었습니다. 운동장이 술렁거렸다. 수용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반이수 주무관님은 저한테 손끝 하나 댄 적 없습니다. 제가 그분이 잘해주는 게 좋아서, 그리고 관심받고 싶어서 잤다고 거짓말치고 다녔습니다. 으앙. 오덕구는 대성통곡을 했다. 마철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야, 이 미친 새끼가. 끌어내. 당장 끌어내. 마철호가 소리쳤지만 반이수가 천천히 걸어나와 오덕구 옆에 섰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 하나를 꺼내 마이크에 갖다 댔다. 야, 덕구야. 이번에 확실하게 보내버리자. 내가 진술서에 그렇게만 쓰면 내가 징계위원회에서 알아서 요리할게. 그년 쫓아내고 나면 내가 너 특별 사동으로 옮겨준다니까. 지지직거리는 잡음 섞인 목소리. 하지만 누가 들어도 명백한 마철호의 목소리였다. 운동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교도관과 수용자의 시선이 마철호를 향했다. 에이, 이건 조작이야. 함정이야. 마철호가 발악하며 단상에서 뛰어내려 반이수에게 달려들었다. 이 독사 같은 년이 감히 나를. 마철호가 주먹을 휘둘렀다. 하지만 반이수는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까딱해 주먹을 피함과 동시에 마철호의 명치를 무릎으로 올려찼다. 헉! 숨이 턱 막힌 마철호가 앞으로 고꾸라졌다. 반이수는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하고 무릎으로 그의 등판을 찍어 눌렀다. 마철호 교의, 수용자 위증 교사, 직권 남용, 그리고 동료 교도관에 대한 성추행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에이,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보안과장님, 2년 좀 말려보세요. 마철호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보안과장은 이미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명백한 물증, 그리고 수백 명이 보는 앞에서의 추태. 누구도 그를 감싸줄 수 없었다. 반이수는 마철호의 귀에 대고 낮게 은조렸다. 오빠라고 부르라며? 한번 대달라고 했었나? 유치장 가서 그 잘난 주둥이로 실컷 떠들어봐. 거긴 들어주는 놈들 많을 테니까. 그녀는 수갑을 꺼내 마철호의 손목에 채웠다. 철컹 하는 차가운 금소금이 운동장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하나 더. 반이수는 고개를 들어 멍하니 서 있는 수용자들을 둘러보았다. 특히 7하 사동의 수용자들, 독사 패거리와 눈을 맞췄다. 앞으로 내 구역에서 헛소리 짓거리는 놈은 혀를 뽑아버릴 거야. 알겠나? 그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운동장 전체를 압도했다. 오덕구는 바닥에 머리를 박고 떨고 있었고 천하의 독사 김칠성도 시선을 피하며 침을 삼켰다. 감찰관들이 달려와 마철호를 끌고 갔다. 질질 끌려가는 마철호의 비명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반이수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다. 그녀의 등 뒤로 아침 해가 떠오르며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것은 거대한 거인의 그림자였다. 안양교도소의 계절이 바뀌었다. 뜨거웠던 여름이 가고 서늘한 가을바람이 불어왔지만 교도소 내부는 그 어느 때보다 얼어붙어 있었다. 특히 7하 사동은 성지이자 지옥으로 불렸다. 반 주무관님 지나가십니다. 동작 그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외치자 잡담을 나누던 수용자들이 일제히 벽을 보고 섰다. 마치 군대 점호를 방불케 하는 광경이었다. 또각또각. 반이수가 걸어왔다. 그녀의 제복은 칼주름이 잡혀 있었고 허리춤에는 여전히 그 검은 진압봉이 달려 있었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수용자들은 숨소리조차 죽였다. 예전의 음흉한 시선이나 휘파람 소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녀는 5번 방 앞에서 잠시 멈췄다. 방 안에는 오덕구가 앉아 있었다. 그는 살이 쏙 빠져 헬쑥해진 얼굴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었다. 오덕구. 네. 주무관님. 7198번 오덕구 접견 없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오덕구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차려 자세를 취했다. 그의 눈에는 반이수에 대한 공포와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는 이제 교도소 내에서 가장 모범적인 수용자였다. 반이수의 그림자만 봐도 오줌을 지릴 정도로 교화되었기 때문이다. 자세가 좋네. 계속 그렇게 살아. 딴 생각하지 말고.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이수는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보안과 사무실도 분위기가 바뀌었다. 마철호가 구속되고 새로운 팀장이 왔지만 실질적인 리더는 반이수였다. 남자 교도관들도 그녀 앞에서는 말조심을 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녀에게 조언을 구했다. 반주임, 이번에 들어온 신입이 조폭 출신이라는데 자꾸 난동을 부려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독방에 넣으세요. 그리고 식사 때 콩밥 대신 죽만 주세요. 아프다고 엄살 피우면 제가 들어가서 진찰 좀 하겠습니다. 아, 그래주면 고맙지. 반주임이 가면 알아서 기니까. 반이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느새 그녀에게는 마녀, 저승사자, 안양의 광견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었다. 원하던 삶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특히 이곳은 약자를 가만두지 않았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다. 일과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 교도소 철문 밖으로 나오자 붉은 노을이 하늘을 태우고 있었다. 반이수는 잠시 멈춰 서서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었다. 후. 하얀 연기가 공중으로 흩어졌다. 그때 새로 배치된 신입 교도관이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선배님, 수고하셨습니다. 반이수는 선글라스를 고쳤으며 신입을 바라보았다. 앳된 얼굴의 남자 교도관이었다. 예전의 자신처럼 순진해 보이는 눈빛. 신입인가? 네. 오늘 발령받았습니다. 선배님 전설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전설이라. 반이수는 피식 웃었다. 그 전설이 피와 오물 위에서 쓰였다는 걸 이 아이는 알까? 존경은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해. 반이수가 신입의 어깨를 툭 쳤다. 이 안에서는 사람 대접을 바라면 안 돼. 내가 사람이 아니라 맹수조련사라는 걸 잊지 마. 틈을 보이면 물어뜯기는 건 너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반이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거침이 없었다. 어둠이 내려앉는 교도소를 뒤로 한 채 그녀는 자신의 차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맹수의 포효처럼 웅장하게 울렸다. 붉은 명찰, 그 아래 감춰뒀던 짐승은 이제 다시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언제든 철창을 부수고 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자, 이제 퇴근해볼까? 반이수의 차가 어둠을 뚫고 도로 위로 사라졌다. 안양교도소의 밤은 다시 찾아왔지만 이제 그곳에는 질서가 있었다. 공포라는 이름에 아주 확실한 질서가.